오늘의 보험 핫 이슈는요. 당뇨 시대, 당뇨 진단비와 합병증까지 보장 오케이입니다. 당뇨는 병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있지만 심각한 합병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포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026676-022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샵 8181번으로 지금 바로 고민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뇨 시대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1000만 당뇨 환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박성일 전문가님, 네. 좀 구체적으로 그 현황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이 당뇨로 인해서 네.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 OECD 국가 중에 8위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아이고. 당뇨 사망률이 높은 국가라고 합니다. 네. 심사평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한번 보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당뇨 환자 증가율을 한번 봤더니 네. 자그마치 이 기간 동안에 69만 명이나 늘어났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이제 같은 그 기간 동안 이 당뇨 환자들의 치료비가 1조 8천억 원에서 9천억, 그러니까 거의 50%가 늘어난 2조 7천억이 이 당뇨 환자들의 쓰는 진료비였다고 합니다. 어머. 또 문제는 뭐냐면 네. 당뇨는 그러면 뭐 남자가 더 많이 걸리나 여자가 더 많이 걸리나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이 기간 동안 늘어난 비율을 보니까 당뇨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령대로도 봤을 때에는 네. 50대 이후의 연령층들이 당뇨 환자 중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네. 50대가 제일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연령대가 많았는데,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그 눈여겨볼 점은 20대 연령층의 당뇨 환자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보니까 이 네. 5년 동안 매년 11%씩 증가를 해서 자그마치 51%의 환자가 늘어났다고 해요. 20대가요? 네. 20대가 무슨 당뇨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상상이 안 되는데요. 요즘에 20대들이 그렇게 당뇨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당뇨가 남 네. 얘기도 아니고 굉장히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질병이 되다 보니까 당뇨가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맞아요. 그냥 약 챙겨 먹고 네. 뭐 식이요법 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심지어 약도 잘 안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데 문제는 당뇨는 그렇게 관리해서는 절대 안 되는 질병이거든요. 아. 굉장히 합병증을 많이 유발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보험으로 잘 준비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반드시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뇨병 환자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지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요. 지금 박성일 전문가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20대 환자도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연령대 상관없이 좀 집중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유리 전문가님, 당뇨가 과연 어떤 질병인지부터 좀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인슐린 부족으로 올 수 있는 소아성 당뇨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95%를 차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인슐린 분비 저하로 진행되는 당뇨가 있고요. 임신성 당뇨가 있는데요. 네. 임신성 당뇨에 해당되는 이 사명은 보통 출산을 하고 나면은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당뇨는 혈액에 당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건데요. 네. 당이 많아지면 우리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끈적끈적해지면서 이물질도 섭취하게 되고 얘가 요것저것 자꾸 엉키고 붓다 보니까 네. 이제 혈관을 막기 시작하면 생기는 건데요. 아. 이런 혈액들이 우리 온몸을 다 돌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온몸을 다 돌아다녀야 될 혈액들이 곳곳까지 닿지 못해서 이제 족부 절단 또는 황반 변성으로 올 수 있는 실명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 중이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가 지금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거나 또 목이 자주 마르거나 식사를 하시는데 네. 배가 좀 자주 고픈 것 같은데 과식을 한다거나 또는 갑자기 체중이 급격히 줄었다. 당뇨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참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느낄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걱정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준비를 우리가 이제 당뇨 관련해서 보험 준비를 하려면 진단이라는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정석 전문가님, 과연 어떤 때에 당뇨라고 딱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사실 제가 오늘 방송이라고 네.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했는데 뭐 네. 예쁘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멋지십니다. 네, 미용실 원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네. 원장님께서 건강차를 드시고 계셔서 네. 아니 원장님
얼마나 오래 사시려고 이렇게 혼자 차를 드시고 계세요? 이랬더니 아니 나 이거 당뇨 때문에 마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뇨가 지금 어떠신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공복 혈당 수치가 136 정도 나온다고 하셨어요. 네. 제가 그래서 원장님 지금 당뇨가 맞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당뇨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복 시 혈당 수치 등으로 진단을 받는데요. 근데 공복 혈당 수치는 그 사람의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보험사에서는 당화혈색소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당화혈색소는 적혈구 내 혈색소가 어느 정도 당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하는 게 아니고 3개월 평균 동안 혈당 수치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다 하면 본격적인 당뇨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을 진단하는 기준은 네. 크게 4가지 정도로 보이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병원에 갔더니 의사분께서 지금 당신 당뇨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당뇨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다 그런 경우. 그리고 자, 세 번째로는 공복 혈당이 126mg/dL. 자, 그러니까 0.1리터 피 안에 네. 126mg 이상의 당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인슐린 치료 중이신 경우 네. 이 4가지 중에 1개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시면 당뇨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당뇨를 이렇게 진단하는 기준을 나타냈는데 수치상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먼저 공복 시에 네. 100 미만이다. 그래서 혈당 수치가 100 미만이다 하면 정상 수치고요. 만약에 126 이상이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당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못 믿겠어. 이거 오늘 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그런 분들은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5.7 미만이다 하시면 정상이시고요. 네. 6.5% 이상이 되시면 지금 당장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당뇨병 기준 수치를 표로 보여주셨는데요. 가운데 있는 요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박성일 전문가님, 네. 우리가 이제 당뇨도 누구나 맞이할 수 있으니까 보험을 준비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당뇨 진단비에서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이 네. 당뇨와 관련된 보험을 한번 이렇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올해는 그렇게 설명드렸던 그 당뇨 보험 관련된 그런 그 보장들이 다 없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네. 아마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손해가 굉장히 크니까 없애거나 축소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대부분의 당뇨 관련된 진단비들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이거나 아니면 9.0 이상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할 때만 받을 수 있는 당뇨 진단비 위주로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네. 다행히 지금 현재 2군데 보험사 정도가 이제 당화혈색소 6.5 이상 그러니까 당뇨 단계다라고 이제 진단 받으면 제대로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사들이 지금 한 2군데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다. 네.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당뇨 플랜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뇨 플랜의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보험을 준비하시게 되면 가입하시고 나서부터 1년 동안은 이제 보장은 되지 않지만 1년이 지나고 나면 100% 보장이 되는데 네.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냐?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당화혈색소 6.5 이상이 나오게 된다면 당뇨 진단비로 5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연령대에 따라서 달라서 뭐 65세까지는 한 300만 원, 그다음에 70세까지는 한 200만 원 정도로 진단비는 좀 줄 수는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질병 수술비 그리고 특정 질병 수술비가 들어가 가지고요. 최소 20만 원부터 많게는 3천만 원까지도 수술비로 받을 수가 있고 여기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뇨는 합병증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급성으로 오는 만성 당뇨 합병증이라던가 아니면 만성 당뇨 합병증 그리고 중증 당뇨 합병증 같은 것들에 대한 진단비들도
500만 원에서 300만 원, 100만 원 정도까지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뇨 플랜이라는 게 당뇨 진단비뿐이 아니라 네. 당뇨로 인한 뭐 수술비라든지 그렇죠. 합병증 진단비까지 이렇게 좀 포괄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치매보험 준비하게 되면 네. 치매 경증 진단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단계별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쭉 있잖아요. 네. 당뇨 플랜도 마찬가지로 일단 진단받으면 500만 원부터 받고 그다음에 이제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여러 가지 그런 합병증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 같은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당뇨 플랜이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당뇨 플랜을 준비하신 50대 분이 이제 진단 받으셨다. 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일단 당화혈색소 6.5 이상이니까 500만 원 진단비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백내장의 경우에 노안이 오면 백내장이 온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당뇨 때문에 오는 백내장도 있습니다. 이걸 바로 당뇨병성 백내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당뇨병성 백내장 진단을 받으셨다. 그럼 마찬가지로 또 요 만성 합병증이기 때문에 진단비 500만 원이 또 나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백내장이니까 눈이 뿌예 보이고 좀 네. 치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만성 당뇨병성 백내장으로 수술하셨다. 그러면은 수술비가 3천만 원이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합쳐 보면은 뭐 거의 4천만 원 이상의 진단비가 나오겠죠. 수술 네. 보험금이. 그런데 또 이게 이제 10년 갱신이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10년 주기가 딱 됐을 때 만기 환급금이 최소 25만 원에서 많게는 250만 원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갱신이라서 조금 별로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암 진단비나 여러 가지 보장은 비갱신으로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만 네. 당뇨의 경우에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보험료로 당뇨 진단비를 한번 추가해 보시고 이거 당뇨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플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신 이 당뇨 플랜이 10년 갱신형 기준으로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탄하게 진단비와 수술비 잘 준비하신 다음에 또 당뇨에 대한 걱정도 플러스해서 특약을 추가해서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뇨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테지만 그럼 당뇨에 대한 대비는 보험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그림이 잘 안 그려지셨잖아요. 그래서 당뇨 진단비 또 관련 수술비 또 합병증 진단비까지 함께 구성할 수 있는 이 특약 모음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정석 전문가님, 방금 이 박성희 전문가께서 보여주신 표에서 보니까 당뇨 진단금이 한 500만 원, 뭐 300만 원, 200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으면은 요 진단금 500만 원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져서 같은 플랜을 두 개를 좀 같이 가입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중복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 네.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네, 가능합니다. 아,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걱정인 게 그런 거예요. 나 무슨 생명보험 혹은 무슨 화재보험에 이 비슷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네. 새롭게 가입하면 이게 될까? 나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으실 건데요. 네. 비례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두 곳 혹은 뭐 세 곳 이상의 보험사에 가입을 하셔도 각각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500만 원으로 진단비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께서 나는 500만 원이 너무 작다. 1,000만 원씩 받았으면 좋겠다. 네. 이럴 경우에 두 곳 정도 보험을 같이 중복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화재보험 하나, 생명보험 하나 이렇게 두 곳 정도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는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의 네. 1,000만 원의 당뇨 진단비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 당뇨 진단비도 중복 보장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오늘 이 방송 내용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당뇨 위험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겠죠.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또 혹은 뭐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단 한 번이라도 고지혈 소견을 받으셨거나 하시는 분들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박성일 전문가님. 네. 이런 분들도 이 보험을 준비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 당뇨 플랜은 네. 당뇨와 관련된 것들만 골고루 다 넣으신다고 한다면 네.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심사하고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알리고는 가입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네. 내가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치료받고 있어요라는 걸 고지하고 네. 심사받으면 이게 준비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서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지금 보여드리는 이 플랜을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으셨다 하더라도 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시면 네. 심사하고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아유 나는 이미 약 먹고 있었으니까 당뇨 진단비 같은 건 못하겠지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네. 일단은 고지하고 심사를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당뇨 관련해서 뭐가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네. 증권을 열어보시면 당뇨 합병증 진단비나 당뇨 합병증 치료비일 경우들이 매우 많아요. 아, 이렇게- 당뇨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죠.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당뇨를 진단받았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진단비는 그렇게 흔치가 않고 대부분 네. 합병증에 대한 그 보험금이기 때문에 아. 정말 그렇게까지 간 다음에 보험금을 받는 것들보다도 네. 일단 처음 진단 받을 때부터 보장을 좀 받는 것들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고지를 하시면 심사받으신 다음에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이라고 하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 무료로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8181, 샵 8181 누르시고요. 여러분께서 드시고 계신 약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고 나이와 성별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히 고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가입이 가능하고요. 최혜루 전문가님, 그런데 이미 이제 당뇨병 앓고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이거 말해도 되나요? 아쉽게도 네. 당뇨의 의심 소견 또는 확정, 이제 현증이라고 하죠. 네. 진단 확정 후에 약을 이미 복용 중이신 분들은 당뇨병 진단비, 당뇨병 합병증 진단비는 준비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 다만 이제 네. 당뇨는 뒤에 오는 합병증이 더 걱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합병증에 대한 2대 진단비나 수술비 정도는 간편한 유병자 보험으로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 잘 체크해 보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준비하실 권유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 당뇨병 진단비 자체는 준비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합병증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또 수술비에 관한 특약은 준비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전문가님, 아까 오프닝 때부터 당뇨 합병증이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요거는 또 어떻습니까? 합병증 심각하죠? 예, 합병증이 굉장히 심각하죠. 네. 제가 아까 미용실 원장님하고 얘기를 잠깐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원장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세요. 혈관 질환이다 보니까 뇌혈관이나 혹은 뭐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을 하시고 그쪽으로 보험도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네. 그러면 원장님 암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라고 여쭤봤는데 암도 해당이 되는 거야?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길 암도 잘 걸리세요. 굉장히 취약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유병률을 보면 뇌출혈은 사실은 일반 환자에 비해서 2배에서 2배 반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는데 뇌경색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4배에서 5배 정도의 높은 유병률을 보입니다. 네. 그러면 당뇨병 환자는 암은 어떤가라고 봤을 때 한국인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죠. 위암 같은 경우에는 2배에서 3배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지만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6배에서 7배 정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혈관 질환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깨끗하지 못한 피들이 내 몸속을 돌아다니는 거죠. 네. 그게 소위 말하는 피떡이라 그러죠. 혈전들이 내 몸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머리로 가면 뇌혈관 질환이 될 거고요. 심장으로 가면 심혈관 질환이 될 건데요. 다행히 두 곳 다 그쪽으로 가지 않고 잘 몸을 돌아다닌다고 해서 네. 내 몸이 잘 버텨낼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위험한 유산이라고 하죠. 유산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이 네. 사고가 안 날 수 있는가요?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에어백 좋은 차도 타고 안전벨트도 다 메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 다행히
당뇨가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당뇨 진단비도 준비하시고 네. 3대 질병 진단비도 준비하셔서 앞으로 닥쳐올 사고를 막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타깝게 당뇨에 걸리신 분들은 간편보험을 잘 고려해서 3대 질병 진단비만이라도 보장을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석 전문가께서 보여주신 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병을 앓게 되면 암에 걸릴 확률도 그렇게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이 3대 진단금부터 탄탄하게 준비하시고 또 당뇨병 관련 이 특약들도 꼭 플러스 알파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일 전문가님, 네. 계속해서 저희가 이 심각한 합병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합병증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암과 뇌혈관, 심혈관 질환도 굉장히 중요한 합병증이지만 네. 심각한 합병증이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질병을 초래하는 게 바로 이 당뇨병인데 네. 대표적으로 일단 당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피부에 그 염증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아. 그리고 당뇨를 한 20년 이상 동안 앓았다라고 한다면 이 당뇨 환자들의 한 3에서 50% 정도는 당뇨병성 망막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 자칫하면 실명의 위험이 아, 있다고 맞아요. 하고요. 주변에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통 당뇨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족부궤양이 생겨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그 혈액이 잘 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발끝이 썩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저는 실제로 한 대학 선배 아버님 이게 그 병문안을 갔었는데 당뇨 때문에 다리를 절단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 그때 대학생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저는 당뇨병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합병증이고 또 여러 가지 뭐 신부전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이게 이런 합병증을 찾아보다가 또 요거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네. 당뇨 때문에 성기능 장애가 올 수가 있다. 아. 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성기능 장애도 무시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보장성 보험도 제대로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반드시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와, 당뇨 합병증 지금 표를 보니까 소름이 돋고 정말 공포가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그 전에 미리미리 건강하실 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합병증에도 포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지 방법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약을 선택해서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찾아드릴 테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 무료 전화로 열려 있고요. 샵 8181번으로 문자도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유리 전문가님, 그러면은 이 무시무시한 이 합병증에 대해서 보험으로 좀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 어떤 모양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잘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시청자분 미팅을 갔는데요. 네. 여기서 좀 발생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시청자분이 이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나 종신보험이 하나 준비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하셔서 네. 혹시 아프신 곳이나 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하시길래 당뇨약을 먹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시면은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셔도 네.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하고서 그렇죠. 간편보험으로 준비하시는 방법을 일러드렸는데요. 네. 근데 준비가 되지 못하고 거절이 납니다. 오, 왜요? 제가 상황을 네. 확인해 보니까 네. 당뇨약만 드시고 계셨던 게 아니라 당뇨로 합병증이 같이 와서 항반변성이 생겼던 거예요. 그게 2년 미만 시기에 걸렸기 때문에 그냥 거절이 나버렸는데 네. 사실 오늘의 이런 플랜들은요. 아프기 전에 건강하실 때 가입하시면 가장 유리한 쪽이 되는데요. 말기 신부전, 복막투석, 방광기능 상승 등으로 투석하게 되면 후유장애 75%, 그다음에 당뇨발로 족부 절단 시 40%에서 50%, 네. 당뇨로 한쪽 눈 실명 시 50%, 양쪽 일시 100%, 치아 결손 시 5%에서 20%까지 후유장애 가능한데요. 남성 기준으로 1천만 원 기준으로 보니까 8,000원 내외로 준비가 좀 가능하시고요. 네. 여성분은 1만 원대 내외로 좀 준비가 가능하신데 제가 요 프로테이즈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네. 5천만 원 기준으로 보니까 5천에 3%면 150만 원, 5천에 40%에서 50% 보니까 2천에서 2,500만 원, 75%라고 보니까 3,7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출이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진단비를 준비했을 때 한 번만 지급하고 사라지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질병 후유 장애는요.
하나만 지급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진단받은 하나 모두 다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아, 가족력이 있는데 지금 내 증상이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신다. 지금이라도 점검해 보시고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지금 네. 말씀드린 게 이제 질병 후유 장애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증권을 보게 되면 네. 50% 이상 후유 장애이신 분들도 계시고 가지고 맞습니다. 계시고 80% 이상의 고도 후유 장애만 보장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을 제대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3%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 후유 장애를 준비하셔야만 아,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을 대비할 수가 있다. 반드시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좀 전에 이제 그 신장 투석 같은 것들을 이제 진단을 받으시게 된다면 최대 75%까지의 후유 장애를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보통 이 정도쯤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잖아요, 몸이. 그렇죠. 건강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는데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좀 열받지 억울합니다.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아픈데 네. 뭐 보험료도 계속 내야 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보험들이 50% 이상의 후유장애 시대이거나 아니면 80% 이상의 후유장애일 때 납입 면제라는 기능을 통해서 보험료를 납입 면제를 받게 되는데 아, 예를 들어 내가 가입해 놓은 보험이 50% 이상 후유장애일 때 납입 면제 해준다면 정말 신장 투석하면 이제 납입 면제가 당연히 되겠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80% 이상일 때만 납입 면제가 되는 보험이다라고 한다면 75%로 신장 투석을 해도 보험료를 계속.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왜냐하면 그 정도로 몸이 안 안 좋으신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그렇죠. 척추 관련된 질환도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합쳐서 원인이 당뇨 하나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몸에 생긴 그 장애를 다 합산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신장 투석 하나만 가지고는 75%지만 합쳐 보면 85% 이상의 장애율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납입 면제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잘 어. 알아보시고 이제 그런 것들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뇨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플랜, 요 특약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여러 가지 후유 장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질병 후유 장애 특약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질병 후유 장애라는 특약이 보상 범위가 워낙 넓고 또 반복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이정석 전문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의 필요성은 또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 보험료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계실 건데요. 네, 손해를 보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렇죠. 예, 보험회사도 똑같습니다. 손해를 보는 부분이 생기면 갱신형으로 해서 보험료를 올리게 되거나 혹은 가입 한도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질병 후유 장애는 가입 한도가 대부분 다 축소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한 보험사당 한도는 지금 3천만 원 한도고요. 그래서 나는 3천만 원이 좀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두 곳 이상의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셔서 네, 좀 큰 보장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난 한 곳이라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 같으면 조금 더 80세 만기라든지 90세 만기를 같이 조합해서 가성비 있게 준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요. 네, 45세 남성 기준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질병 후유 장애 3% 이상 90세 만기를 가입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5만 7천 원 정도 되고요. 네. 질병 후유 장애 3% 이상을 80세 만기를 2천만 원, 90세 만기를 1천만 원 정도로 조합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3만 8천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많이 좀 줄어드네요. 네, 예. 이것만 해도 그런데 여성분 기준을 보면 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네, 여성분은 90세 만기로 했을 경우에 7만 2천 원이라는 보험료가 생겨요. 네. 그런데 이거를 80세 만기와 90세 만기를 적절히 조합했을 경우 3만 7천 원으로 보험료가 확 줄어듭니다. 만약 이렇게 지금 남성분과 여성분이 부부시다라고 했을 때 네. 여성분의 보험만 잘 조절하더라도 남편분의 보험을 그냥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부분 집에 있는 증권을 한번 찾아보시면
80세 만기로 되어 있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네. 과거에는 80세 만기까지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혹은 뭐 비싸다 보니까 80세 만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실 건데요. 오늘 저희들 전문가와 같이 가성비 있게 질병 후유장애 보험을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혹시 어린이 보험에서 한 10대 우리 초등학생들이 질병 후유장애 준비하면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예, 어린이 보험으로 네. 하면 물론 더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어린이 네. 보험도 결국 만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 만기를 따져가면서 섞어서 네. 가성비 있게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까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당뇨 인구가 벌써 1,0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뇨병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중요한 내용을 최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보험 핫이슈 당뇨 시대, 당뇨 진단비와 합병증까지 보장 오케이. 네, 당뇨 진단비 준비하실 경우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2개의 보험사에서 따로따로 준비하셔도 중복적으로 보상금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뇨는 그 병 자체보다 합병증이 더 무섭죠. 이 합병증에 대해서는 질병 후유장애로 대비할 수 있다는 거. 3% 이상인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만기를 잘 섞어서 효율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미 당뇨에 걸리신 분들은 유병자 실손 그리고 간편보험 준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뇨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 무료 전화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8181, 샵 8181 누르시고요. 문자창에 당뇨보험 이렇게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